시대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앞서 그 자원순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의 작은 경험을 한 가지 좀 나눠볼까 하는데 네. 이 보통 이제 공연이나 뭐 오픈 스튜디오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안 사야 되는데 일회용 충전기를 살 때가 있거든요. 아, 맞다. 근데 이게 버리기가 정말 까다로워요. 예. 예. 근데 그 지난 주말에 한번 일자 드라이버를 갖고 이 일회용 충전기를 제가 분리를 해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PD님 이과시죠, 참. 네. 아, 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거기에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분리해낼 수가 있다. 아.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려면 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또 전선은 전선대로 쇠는 쇠대로 뭐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이렇게 분리해내야 되는데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어릴 때 이제 마치 그 요즘 애들로 하면 레고 조립하는 기쁨. 저희 때는 이제 조립식 장난감 많았었죠. 프라모델. 예, 그거를 내가 해냈다 하는 어떤 그 만족감 그런 걸 저는 느꼈어요. 내가 드디어 이거를 분리해냈어. 안 부시고. 일회용 충전기를 사게 되면 분리를 해봐야겠네요. 그럼. 근데 이제 단점은 이 정말 하다가 다치겠더라고요. 그 엄청난 단점이네요. 예, 다 다치고 잘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좀 법제화돼서 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분리수거용 분리도 잘 할 수 있게끔 조금만 개선하면 되겠더라고요. 네.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진짜 좀 이 지구를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마치 레고를 조립하는 것 같은 기쁨을 즐겁게. 내가 맥가이버가 됐어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부가소득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네. 빨리 해야겠네요. 퀴즈 깜짝 퀴즈 드립니다. 어제도 나갔던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 변론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아기 소송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청소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번 12세, 2번 15세. 네. 어제 했던 퀴즈지만 복습 퀴즈. 당첨자께는 책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게 밖에서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어제 유럽의 TV 채널 한 12만 명 정도가 보는 유로 네. 뉴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살배기 아기가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기후소송 역사상 가장 어린 원고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네. 동아시아에서 국가 기후정책에 도전한 최초의 사례이며 엄청난 선례를 세울 수 있다. 이런 기후소송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두 번째 공개 변론이거든요. 네. 오늘이 12살 초등학생 한재야 어린이 흑석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법정에 나와서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소송을 접하면서 기후소송 접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애들이 뭘 알겠어. 부모님이 시켰어. 부모님 누구실까? 네. 이런 생각 하나. 두 번째, 되겠어? 해보나마나 뻔하지. 뭐 이런 거였는데 그동안 소송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취재를 하신 그 현장 취재 기자님들의 그 기사를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크게 세 가지에 저는 놀라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애들이 뭘 알겠어?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한재야 어린이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래? 하실 겁니다. 이 서면으로 나온 거라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재야 어린이한테 기후소송에 참여한 결정적 계기는 뭘까요? 하니까 네. 이렇게 답합니다. 아직 2살밖에 안 된 사촌 동생이 미래에 사라지는지도 모른 채 손도 쓰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불쌍해서 기후소송에 참여했어요. 너희들이 뭘 한다고 나서느냐라는 어른들의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니까 네. 화가 나요. 어른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셨다면 저희 같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나설 일 없을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동안 공개 변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하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제조업 국가라서 좀 느릴 뿐이지만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네, 했거든요. 근데 한재아 어린이는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시험 공부를 할 때도 100점이 아니라 80점을 목표로 잡지 않아요. 이번에 무조건 100점 맞겠다고 시험 공부를 해야 의지가 생겨서 80점을 맞지 80점만 대충 맞고 끝내자고 생각하면 50점도 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우 진짜 야무지네요. 예, 저는 어떤 그 탄소 중립 전문가보다도 훨씬 네. 쉽게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길 것 같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저희 소송을 보고 환경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은 있겠죠. 딱 1%만이라도 좋아지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가슴을 친다 정말. 그리고 이번 소송은 4가지 소송이 병합된 거거든요. 네. 가장 처음에 아시아 최초로 이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 네. 이 자발적인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기후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지금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이 청소년들은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겠죠. 하지만 여성가족부 동영상에 나온 김도현, 김유진 학생이 기후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기후변화를 가지고 왜 정부에다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지? 근데 정말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학교에서 배워온 거랑은 너무 차원과 그 층위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내가 텀블러 쓰고 뭐 전기 절약하고 작게 실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른이 됐을 때쯤이면 똑똑한 어른들이 다 해결해 줬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전보다 나아진 게 아니고 훨씬 더 악화되어 버린 거예요, 상황이. 아, 더 이상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겠구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청소년 기후 행동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소송이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놀란 거는 되겠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이에요, 지금. 아 지금 흐름이요. 예,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 청소년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만 해도 정말 되겠어? 이건 말도 안 돼, 기각될 거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네. 환경 정책은 헌법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각해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제적인 기후 소송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네덜란드에서 시민들이 민사소송이 승소를 했고요. 2020년 2월에 프랑스 파리 행정법원이 정부가 기후위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네. 가장 결정타 독일의 판례.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그 독일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급격한 탄소 감축의 부담을 지우며 그들 삶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친다면 지금 세대가 탄소 예산에 많은 걸 소비하면서도 그 결과 탄소 감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만 담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세대 간 부정이다. 네, 공정하지 세대 간 않다. 부정이다. 예, 지금 세대는 탄소 많이 쓰고 탄소 감축은 적게 하는데 그 부담이 다음 세대로 가면 이거 공정하지 않다. 지금 많이 줄여야 된다. 그 결과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원래 55% 감축하기로 했는데 65% 감축하는 쪽으로 더 강화가 되고 네. 이 흐름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북미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세 번째 놀란 점은 재판관들도 관심이 뜨겁다라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질문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냥 읽어볼게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관들이 판사님들이 보통 재판 듣다가 질문하면 이게 내 관심이야 이런 시그널이잖아요. 네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청구인 쪽은 지금까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실제 그랬고요. 그렇죠. 어제 이인신 국장님이 예.
그리고 정부가 203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으면 이거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 소송했던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죠. 네, 정정미 재판관님이 던진 어허, 질문이고요. 네. 실제로 없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다급하게 지금 2030년 이후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네.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고요. 아, 정부가 제출을 했대요. 뭔가 낌새가 이상한다는 거 느끼는 거죠. 한국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정말로 지금 발전량보다 14배가 많은 게 맞나요? 맞았잖아요. 근데. 맞았어요. 예,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기후 소송의 사례를 분석해서 논문을 쓰고 네이처 논문까지 기고한 영국 글래스고 대학 로스쿨의 닥터 추 박사는 유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의 지금 재판 사례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 재판관들이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를 고려하는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판결이 언제 나오나요? 연말에 나온다고. 아, 궁금하네요. 네.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기후와 관련돼서 되게 건강한 노래가 아닐까. 노래도 워낙 좋지만 적재라는 가수의 나랑 같이 걸을래라는 노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노광준 PD님 선곡이 점점 새로워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음악 듣고 4부에서 뵙겠습니다.